2023년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과학계 역시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세계를 뒤흔든 빅 이슈 챗 GPT의 등장,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우주 개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까지 어느새 수많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하며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어온 과학기술. 2023년 우리의 과학기술은 어디까지 발전했으며 앞으로 또 어떤 내일을 안겨줄까요?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반에 걸쳐 대도약의 발판이 될 과학기술.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한 2023년은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무엇보다 과학기술의 주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과학기술은 눈부신 성장과 도약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가장 뜨거웠던 과학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지성과 창조의 주체로 지구의 무대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간의 기술적 혁신은 새로운 주체를 무대에 세웠는데 바로 우리가 만들어냈지만 인류를 뛰어넘는 지능을 지닌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전 세계 60억 인구의 삶을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던 2023년.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요 트렌드 중 하나는 초거대 AI입니다. 초거대 AI는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한 AI를 뜻하는데요. 대용량 연산이 가능한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사고하며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으로 불리는 초거대 AI. 그동안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생각했던 예술 분야까지 인공지능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한 70여 년 동안 계속 발전되고 있었는데요. 70여 년을 통틀어서 지금처럼 획기적으로 발전한 그런 시기가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의 초거대 AI 기술들은 이 베이스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새로운 시스템들을 엄청나게 많이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데 실제 경제적인 효과 또는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응용 소프트웨어나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기기적 기술이 아닌 사람이 가진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은 얼마나 진화했을까요? 2021년 말부터 시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이 인공지능은 13,000여 편을 학습하고 난 후 53편의 시를 써서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또 이용자가 텍스트로 명령어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도 선보였는데요. 1,400만 장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사전에 학습했다고 합니다. 기존 텍스트 중심 대규모 언어 모델 형태의 AI가 음성,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생성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로 진화하면서 AI가 침범하기 어려운 분야로 여겨졌던 콘텐츠 산업 전반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I라고 하면 단순 반복 작업이나 혹은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기술들은 시를 쓴다거나 혹은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창작 분야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가 활용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AI가 없이 무언가 만들어지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은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AI를 활용한 모든 분야에서 AI를 활용해서 더 많은 시너지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인간에게 꼭 편리함만을 준 것은 아닙니다. 더욱 고도화되고 진짜에 가까운 기술로
불특정 다수를 거짓된 정보로 현혹하는 데도 쓰이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로 합성한 가짜 영상 딥페이크부터 유명인 얼굴 및 보이스를 합성해 퍼뜨리는 가짜 뉴스까지 인공지능을 악용해서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미래 산업의 동반자로 인공지능을 연구해야 할 시점인데요. 이제는 인공지능과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할지 고민 역시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자국 언어의 초거대 AI, 또 정확하게는 LLM이라고 하는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요.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미국, 중국 등 몇 개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저희 나라의 이런 인공지능 분야의 이런 기술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기술들이 똑똑하게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맞추어서 연구들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 결과로 성능은 많이 좋아졌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하면 사람과 더 교감하고 사람과 더 친화적인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AI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는 핫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바로 챗GPT입니다. 고객센터나 은행에서 채팅을 통해 업무 시간 등을 물어보면 자동으로 응답해주는 서비스 챗봇.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챗GPT는 대화를 의미하는 책과 생성적 사전학습의 추격어 GPT를 합쳐서 만든 것으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을 말합니다. 대화를 통해 질문하고 거기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 챗GPT. 챗GPT가 처음 소개될 당시만 해도 이 생성형 AI가 전 세계에 미칠 영향력을 예측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도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챗봇은 많이 있었지만 챗GPT는 인간과 AI의 상호작용 방식을 완전히 바꾼 최초의 챗봇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챗GPT의 등장에 열광하는 걸까요?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만들어낸 모든 문장과 문서의 그 단어와 단어 간의 확률 관계를 학습을 해버린 거잖아요. 저는 챗GPT의 그 등장을 좀 어떻게 보면 매우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인류가 만년 동안 찾았던 인간이 아닌 다른 정체성을 가진 대화 상대를 드디어 얻게 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와서 해석하자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와의 대화를 우리가 그렇게 찾았고 기대했기 때문에 챗GPT가 등장하고 드디어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초거대 언어 모델을 앞세워 검색과 창작 활동까지 활발해진 지금 챗GPT는 인터넷에서 얻은 수많은 사람들의 각종 질문과 답변, 문장들을 수집하고 스스로 익히는 강화 학습을 거듭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리고 강화 학습을 거듭한 챗GPT는 인간과 교감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사람의 버금가는 정교한 대화 능력을 구사합니다. 사람처럼 시를 짓기도 하고 코딩과 작곡 등 창작 능력도 매우 뛰어나죠.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챗GPT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일상은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역사상 가장 놀라운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온 게 챗GPT고요. 예전에는 영화에서나 또는 소설에서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기술들이 챗GPT를 통해서 되니까요.
와, 이제 이런 것까지 되는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열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챗GPT가 나온 이후에 기술들이 상당히 빨리 이렇게 발전되면서요,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면서 진짜 2023년은 너무나 동적인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AI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모델인 챗GPT. 챗GPT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글로벌 빅테크가 이끌고 있는 대화형 AI에 경쟁하기보다는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어에 특화된 언어 모델로 차별화된 한국형 GPT도 선보였는데요. 이곳에서는 다른 AI 엔진들과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는 AI 제작 플랫폼과 3세대 AI 휴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 중인 GPT에 질문을 하면 연동된 챗GPT가 답변을 하고, 이때 스피치 투 페이스라는 얼굴 표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I 휴먼이 최대한 인간에 가까운 모습과 응답으로 메타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챗GPT는 새로운 기술과 연동해 또 다른 산업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접근법이 그렇게 초거대한 거를 만든다기보다는 산업과 도메인에 특화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학습시켜서 여러 가지 헬스케어라든지 뷰티라든지 또는 여러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챗GPT는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잘하는 아이라고 하면, 도메인 특화형 GPT는 특정 산업 내지는 특정 도메인 아주 그 좁은 영역을 챗GPT보다 훨씬 더 잘하는 아이, 이런 게 도메인 특화형 GPT고요. 저희 같은 회사는, 저희 그 인공지능 전문 회사는 그런 도메인 특화형 GPT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픈 AI가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내놓은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정보 혁신의 충격과 함께 사회 문화적 혼란도 일어난 시간이었는데요. 인간 수준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해 자연스러운 언어로 답을 하는 챗GPT의 등장으로 이제는 단순히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인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처럼 2023년 챗GPT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무한한 잠재력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챗GPT가 쏘아올린 인공지능 기술. 우리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2024년도에는 챗GPT가 쏘아올린 인공지능 기술이요, 거의 모든 산업계와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나 또는 기술들이 개발될 것이고요. 그것들을 활용한 비즈니스도 진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물결과 그 변화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이런 태도와 또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시대의 그런 이제 변화상들을 잘 따라서요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주에서 희망을 찾고자 했던 인류의 꿈이 2023년 정점을 찍었던 해였습니다.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 역시 새로운 우주 대항해 시대에 뛰어들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우주 인터넷 실험, 달 위성 관측 등 본격적인 임무 수행을 통해 우주 개발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23년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바로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K우주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요. 새로운 대한민국 우주 독립 신화를 이룬 누리호 3차 발사. 누리호 3차 발사의 가장 큰 임무는 시험 비행 성격이던 1, 2차와 달리 19간 위성을 궤도에 투입하는 것. 누리호의 실용급 위성 발사체로의 첫 데뷔 무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우주는 아시는 것처럼 방사선도 그렇고 중력, 그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입자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극한적인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기술은 극한 기술이고 돌파 기술입니다. 거기에 미래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23년도 굉장히 성과가 많은 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우주 산업. 최근 우주 발사체 분야에 차세대 스페이스X를 꿈꾸는 국내 기업들의 활약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20일 지구 반대편에 자리한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 흰 연기와 불꽃을 내뿜으며 로켓이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15톤급 추력의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을 탑재한 로켓은 4분 33초간 비행 후 낙하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엔진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용 발사였는데요. 발사 성공 이후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이 로켓은 우리 민간 기업이 5년여간 독자 개발한 우주 발사체 한빛 TLV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위성을 우주로 실어나르는 우주 발사체 개발은 정부나 대기업에서 진행됐지만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첫 민간 발사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발사체 시장은 현재 급변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재사용 발사체가 개발됨에 따라 가격 면에서 상당히 저비용화되는 추세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 발사체 시장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신뢰성 확보는 기본이고 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주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술은 10년 이상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굵직한 성과들을 연이어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30여 년간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나라 우주 산업. 본격적인 뉴스페이스 시대가 다가오면서 초소형 위성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위성 제작을 넘어 위성을 통해 얻은 방대한 데이터나 영상 자료 등 우주 자산을 활용하는 위성 활용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IT, 반도체 기술 강국에 이어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변화와 혁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제 글로벌 우주 산업 선점에 나섰는데요. 과연 우주 산업의 발달은 머지않은 미래 우리 생활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최근까지는 파편적인 사업 단위로 일을 추진했었죠. 다누리호, 누리호, 한국형 달 착륙선 사업, 이런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나사를 비롯한 해외 우주기관들은 훨씬 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외국 우주기관들하고 그 연구 수행기관하고 그런 범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논의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었죠. 그래서 우주청이 개청이 되면 이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우주 계획을 짜는 그런 것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세상이 바뀐다고 할 정도로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요즘. 그 변화의 중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로봇 기술인데요. 로봇은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도로 정밀한 조립 작업이나 무거운 물체의 운반, 위험한 환경에서의 작업 등 로봇이 대신하면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은 이런 로봇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켰죠. 이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로봇이 환경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험을 쌓아가며 점차 능숙해지면서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의 적응력도 높여갔는데요. 식당, 카페는 물론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이 등장하면서 2023년 로봇 기술은 제조형 로봇 시대에서 서비스 로봇 시대를 열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로봇의 활용이 많이 돼가지고 최근에 보시면 식당을 가도 그렇고 어떤 카페를 가도 그렇고 로봇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2023년에도 이러한 로봇의 일상생활의 진출이 굉장히 가속화된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로봇 시장이 매우 이제 좁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또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그런 로봇 기업들의 성장도 많이 이루어진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AI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로봇과의 다양한 접목들이 이루어진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 로봇 분야에 있어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보행권을 습득한 로봇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17일부터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이 본격 시행되는데요. 개정된 지능형 로봇법에는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로써 배달, 순찰 등 실외에서 이동 로봇을 활용한 신사업이 허용되면서 로봇이 자동차보다 먼저 자율주행을 하는 실외 이동 로봇 시대가 열렸는데요. 머지않아 거리에서 다양한 서비스에 도입된 자율주행 로봇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죠. 2024년부터는 이제 로봇들이 우리 곁으로 확 다가오는 그런 시기일 거예요. 특히 우리가 걸어 다닐 때 로봇들과 같이 걸어 다닐 거예요. 로봇들이 우리와 같이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로봇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요? 제 상상의 영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상을 하더라도 서비스를 할 수가 없었어요. 법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규제가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상상만으로 끝났는데 앞으로 24년에는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들이 우리 주변에서 하나 둘씩 실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자동차에 해당돼 인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습니다. 로봇이 보행자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로 따지면 운전면허와 같은 운행안전 인증이 필요합니다. 무게를 비롯한 여러 요건을 갖춘 뒤 16종 시험에서 안전성이 검증되면 비로소 실외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보행자 지위를 받은 로봇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하는데요. 신호 위반이나 무단횡단, 보도가 아닌 차도나 자전거 전용 도로를 통행하게 되면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 실외 이동 로봇을 활용하려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하죠.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로봇과의 공존 시대가 이렇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로봇과 우리가 일상생활을 공유하게 될 때 과연 우리는 로봇과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신문명이 도래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약간의 적응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적응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응기를 통해서 우리가 얘는 이렇게 해야 안전하겠구나 라는 것을 실험을 하고 그리고 또 제도를 고쳐나가고 이런 것들을 2024년에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봇과 인간이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문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거는 긴 얘기지만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미래 도시의 풍경을 바꿔놓을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일명 UAM. UAM은 기존 육상 교통수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3차원 도심 상공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수직 이착륙 교통수단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이착륙 인프라 등을 포함하는 항공교통 체계를 의미하는데요. 2023년 미래 모빌리티의 신첨단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UAM 역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UAM, 도심 항공교통 오파브입니다.
무인 조종으로 하늘로 날아올라 비행을 시작하는데요. 안정적으로 첫 공개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헬리콥터보다 소음을 크게 줄인 오파브는 틸트 로터 방식인데요. 프로펠러의 각도를 바꿀 수 있고 긴 날개가 있어 동력이 끊어져도 생존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2023년은 최초로 우리 기술로 만든 기체가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쳤던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됐습니다. UAM은 사실 기존에 있었던 어떤 교통수단이 아니고 굉장히 새로운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좀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새로운 교통수단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대중 수용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행 시연을 여러 번 그리고 안정적으로 함으로 해서 2023년을 이제 우리나라의 UAM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약 120년 전에 그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상공에서 UAM이 그 비행하는 그런 미래를 향한 매우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을 뗀 그런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상상 속의 일상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저소음 교통수단으로 기대되면서 그 시장 역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25년 UAM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총괄부처인 UAM 팀 코리아를 구성하고 국가 단위 UAM 실증 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도심권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UAM 실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죠. UAM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국제 표준이 딱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체 제조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체들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버티포트 같은 경우도 다양한 형태의 버티포트를 전 세계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기술적인 표준 아니면은 제도 이런 것들도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춘추전국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제 표준을 정한다. 그럼 국제 회의에 가야 되는데, 국제 회의에 가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나 어떤 우리가 개발한 혹은 우리가 제시하는 제도를 국제 표준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순수의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자율주행차에서부터 하늘을 나는 자동차까지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교통수단의 확대와 더불어 지상에서 하늘까지 모든 공간이 인프라가 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모빌리티의 혁신은 우리가 누릴 서비스 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기계적 발전이 아닌 우리 삶의 또 다른 진화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끌며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를 지켜온 대한민국. 하지만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위기감이 돌고 있습니다. 기존 AI보다 진화한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고효율, 저전력, 대용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구조로 반도체 시장은 빠르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추론한 결과를 도출하는 AI. 이때 학습한 데이터를 단시간에 받아들이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프로세서가 필요한데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는 학습과 추론 이외에 대규모 연산까지 가능한 비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인간의 뇌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인공지능 서비스 최적화를 위해 AI 반도체의 역할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3년에서도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챗GPT였다고 봐야겠고요. 그러니까 이 챗GPT가 이제 챗GPT라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그 AI 반도체 칩들이 계속해서 지금 진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AI 애플리케이션들을 AI 반도체가 구동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그런 한 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핵심 기술을 꼽히는 인공지능 칩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의 한 기업. 이 반도체는 이곳에서 개발한 AI 반도체인데요.
효율성 측면에서 특화된 이 AI 반도체는 AI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 초저전력으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기반 로봇 서비스, 추정밀 영상 분석, 산업 현장은 물론 자동차, 스마트폰 등에 탑재되는 디바이스 용도, 그 활용 범위가 다양한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일찌감치 비즈니스 영역을 AI 반도체로 확장한 이유이기도 하죠. AI 반도체는 우리가 AI라는 게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프론티어에 있는 어떤 기술이듯이 AI 반도체 역시 우리가 그 인류 문명이 만들어내는 가장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AI 반도체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가장 프론티어에 있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 공격적으로 그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제품화해 나가는 그런 이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수출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반도체 산업. 하지만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경기 침체 등의 불안 요소로 2022년 하반기부터 점차 하락세를 보이며 위기를 맞았는데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게 AI 반도체 시장은 또 한 번 찾아온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술 AI 반도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그 위상을 이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저희들은 AI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이미 뭐 굉장히 강력한 AI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시작으로 더욱더 이제 우리의 삶을 갖다가 더 획기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AI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올 거고, 그런 AI들을 가장 이제 우리가 잘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우리 AI 반도체 칩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그렇고 또 국내 그 반도체 산업이 아마 AI라는 이 중요한 AI 반도체의 중요한 산업에 우리가 경쟁력 있는 제품을 글로벌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이제 한 해가 계속해서 2024년은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과학기술계의 또 다른 이슈는 바로 양자 기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자 기술은 향후 기술 패권을 좌우할 만한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2023년은 양자 기술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추격전에 나선 한 해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양자기술 중장기 비전을 담은 첫 국가 전략이라는 점에서 큰 이슈가 되었죠. 그러니까 양자기술 전체가 뭐 컴퓨팅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가 과연 이게 인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산업이 언제 형성이 될 거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2023년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나타나기도 했고 국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6월 달에 퀀텀 코리아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양자기술 분야에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마스터 플랜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가장 큰 이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부터 양자통신, 양자컴퓨팅, 양자센싱에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는 이곳. 이곳 연구진이 개발 중인 양자컴퓨터입니다. 컴퓨터 내부에 초록색 빛을 띤 이것은 다이아몬드 조각인데요. 이 다이아몬드 속 미세한 공간에서 거시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성질을 가진 큐비트가 만들어집니다. 컴퓨터의 정보 처리 단위가 비트인 것처럼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큐비트를 여러 개 가진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가 엄두도 못 낼 정도의 복잡한 계산도 빠르게 해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양자적 특성을 적용한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싱과 같은 양자 연구들은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런 양자 연구가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분야로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양자 기술이 가진 잠재적인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양자 기술은
우리나라에서도 12대 전략기술 중에 하나로 당당히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 전 세계에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음직한 모든 나라들에서 전략기술로 지정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 없는데 정말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20년, 30년 전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떤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시면 아, 이거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 거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양자 기술이 충분히 발전한다면 기존의 컴퓨터로는 계산이 불가능했던 특정 문제를 양자 컴퓨팅으로 쉽게 풀 수 있을 뿐 아니라 난치병 극복을 위한 신약 개발, 2차 전지와 같은 신소재 개발 등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양자 기술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여러 가지 잠재성과 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술 자체의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큰 만큼 원천 기술과 인재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죠. 과연 양자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하는 거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과학 기술은 대표적으로 반도체 기술이 있죠. 그 다음에 제조업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ICT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양자 기술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세계의 기술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또는 우리나라가 치고 나가면서 리딩 기술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2024년 과학기술은 또 어떻게 우리 생활을 바꿔놓을까요? 해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매년 주목해야 할 ICT 기술들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모든 산업군에서 디지털이 일상화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2024년 ICT 산업 핵심 트렌드는 올해와 같이 AI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는데요. 초거대 AI를 비롯해 AI 모델이 범용화되는 가운데 디지털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예, 내년도에도 AI가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일반들에게 일상적이고 대중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발표한 디지털 권리 장전 이런 내용들의 디지털 약자의 해소라든지 윤리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국제 규범화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법제화 단계까지 가서 디지털이 안전하게 사용되는 이런 환경이 내년도에 많이 구축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핵심 이슈가 되면서 그래픽 처리 장치 중심의 반도체 시장이 본격화하고 반도체 소형화와 고성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기능 고집적화 기술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전기 전동화와 자율 무인화도 가속화되면서 향후 스스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자율행동체가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런 모빌리티의 진화는 공유경제 출현 등 사회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향후 이해 조정, 제도 개선, 안전성 검증과 같은 노력 또한 더욱 필요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획, 영상 편집 등 전문가 영역까지 AI가 대체되면서 콘텐츠 생산량을 늘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가진 기업의 위상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항상 중요해 왔습니다. 중요했고 하드웨어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그런 영역이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이동통신의 기지국 분야에서의 소프트웨어화, 소프트웨어가 기지국에서 활용되는 이런 부분이 더 부각될 것 같고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드론 이런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의 힘에 의해서 성능이 많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디지털은 안정과 재난, 안보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기후위기 속 발생하는 빈번한 대형 재난과 초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건강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해결의 필수 열쇠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부진을 겪었던 ICT 산업은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4년에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텐데요. 이런 피할 수 없는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보다 국가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술 패권 이런 얘기는 뭐 많이 되기도 하고 그런 기술 패권이 안보에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은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고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의 핵심이 결국 핵심 기술,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거고 그거를 확보하는 게 결국은 우수한 인재입니다. 이런 핵심 국가의 전략 기술을 잘 아는 그런 인재를 끊임없이 양성을 해서 산업에도 활용하고 기술 개발에도 활용하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국가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런 두 축으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이 잘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재원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이렇게 지원되기를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많은 전문가들은 혁신과 발전의 시대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서 또 한 번 기존 산업을 변화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등장,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 속에서 2024년 정부와 민간 모두가 힘을 합쳐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이끌어온 대한민국 과학기술. 끊임없는 노력과 수많은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부와 힘의 상징이 되는 피할 수 없는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2024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력이 전 세계에 그 이상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